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 흥행 대박이 터져야 될 텐데요. 흥행이 되자고 하면 여러 가지 흥미 요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력한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도전하는 또 이 만만치 않은 도전자가 있어야 됩니다. 독주하는 것도 재미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 민주당은 독주기 때문에요. 저기는 흥행 안 됩니다. 이거 아주 대박 기회입니다. 찬스가 왔어요. 국민의힘은 지금 군웅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김문수가 보수 1위를 달리고 있긴 해도 압도적이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견제를 지금 받고 있죠.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가 있습니다. 누가 과연 1등을 할 것인가? 커트라인이 4명을 뽑는다 그러죠. 1차 여론조사를 통해서 4명. 거기서 지금 누가 떨어질지 이것도 진짜 지금 관전 포인트입니다. 통상 이제 6강으로 이제 이렇게 봅니다. 요 6명을. 이 밖에 다크호스도 있을 수가 있지만, 요 6인을 유력한 6인 6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적어도 2명은 떨어지는 거죠. 2명은. 그러니까 4명 중에 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이 여론 지지율을 보게 되면요. 김문수가 지금 1강으로 보이긴 하는데, 김문수가 일단 들어간다라고 보면요. 나머지 5명 중에는, 안철수의 저력이 이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누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엎치락 뒤치락, 호각지세입니다. 이거는 정말 가봐야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불과 한 5개월 만에 세상이 완전 뒤집어져 버렸죠. 갑자기 조기 대선이 이제 성사가 됐고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어게인 윤 어게인을 외치는 또 젊은 피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윤 대통령을 다시 윤 대통령을 외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들의 결집력, 결속력이 굉장합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던 한때 한 50% 넘던 지지율이 있었잖아요. 자, 그것은 거대한 어떤 지각 변동이 터져가지고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붕괴됐죠. 이제는 핵심적인 콘크리트만 남을 겁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때는 지지율이 살아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돼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왔잖아요. 그 탄핵 과정이 불법이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과는 또 결과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조사가 이제 된 걸 보니까, 대통령 이제 탄핵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는 여론조사 지지율 많더군요. 70%를 넘고 80% 가까이 되던,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어떤 전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탄핵되기 전에 그 지지율과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갈수록 더 악화될 거예요.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존재감, 정치력 이런 것도 글쎄요, 지속적으로 현상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현실이죠, 그게. 자, 이런 속에서 윤 대통령의 선택,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인가? 그 스타일로 봐서는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해줄 것 같은 뜻을 이렇게 펼쳐보라고 격려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사자가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일단 요 이제 몇 가지 근거를 좀 봐야 되는데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당정 분열을 막아내지 못했다.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 탄핵 과정에서 자기도 책임이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또 했으니까요. 또 중요한 친윤 인사 중에 한 명이고요. 윤 대통령이 어쩌면은 차기 주자로 밀 수도 있는 윤 대통령의 복심에 가까운 그런 인물일 수도 있겠죠. 자, 이 원희룡 야심만만한 인물인데요. 지난번에 당대표 경선에서도 떨어졌고 나왔다가요. 친윤을 등에 업고 용산을 등에 업고 나왔다 그랬는데 결국 이제 결과는 좋지 않았고요.
그 앞에는 이재명을 잡겠다라면서 인천 계양으로 갔어요. 그야말로 고군분투했던 인물인데 부정선거 이슈에 의하면은 원희룡이 이겼다라고 또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원희룡의 불출마 이게 또 하나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원래 윤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인물 중에 1번일 수도 있어요. 원희룡이. 근데 1번이 지금 빠진 겁니다. 자, 홍준표 용산 대통령실은 불통 주술의 상징이다. 다시 청와대로 가야 된다. 자, 이건 말이죠. 현재 대통령이 이제 될 경우에 어디서 집무할 것인가. 그걸 놓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유력 조사들이 전부 지금 생각들을 밝히고 있는데요. 전부 용산 안 간대요. 전부. 용산은 그야말로 이미 이제 그 정치적 의미가 죽었다. 그 가는 순간 계엄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라는 식이죠. 그래서 용산을 다들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용산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긴 있죠. 현재요. 야권은 전부 청와대로 다시 가거나 다른 어떤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한다라는 식입니다. 이재명이나 김동연, 김경수 이들 말이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이거는 뭐 불통의 상징이라고 할 정도로 주술의 상징이다 할 정도로 여기는 완전히 대통령하고 갈라서 버렸죠. 자, 이래서 홍준표는 대통령의 선택에서 멀어졌죠. 완전히. 한때 홍준표도 윤 대통령의 선택지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실제 용산에서는 대통령은 홍준표, 김건희 여사는 오세훈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홍준표도 자기 이제 색깔을 완전히 드러냈죠. 용산과는 완전히 멀어졌고요. 안철수 의원도 용산 안 간다. 한동훈도 용산 안 된다. 이런 식이고요. 유승민하고 김문수 이 두 분은요 세모입니다. 세모. 갈까 말까 고려 중이다. 지금 뭐 다시 청와대로 가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거기가 벌써 이제 개방이 돼가지고 뭐 그 상황에서 또 뭐 그 대통령 집무실로 한다고 해서 그 또 엄청난 또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렇다고 현 시점에서 다른 또 대통령실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요. 유승민, 김문수 이 두 분은 어쨌거나 고려 중이다. 오세훈 시장만큼은 그런데 다르네요. 오세훈은 용산 집무실 그대로 이용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또 하나의 뭐랄까 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오세훈이 놀랍다. 지금 윤 대통령 편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거의 없는데 왜 갑자기 오세훈이 이렇게 나오지? 이제 이걸 보고요. 야, 오세훈이 뭐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윤 대통령과 지금 통하는 거 아니야? 용산하고 지금 통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훈이 저는 이렇게 나갈 때는요, 전략적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세훈의 약점이 지금, 이, 당심이 약하거든요, 당심. 그리고, 우파 전통 지지층으로부터 이, 소위 이제 오세훈은, 멀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걸 복원하려고 하는 자기 나름의 이 전술적, 전략적 판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홍준표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극악스럽게 이렇게 나오느냐, 용산 대통령실은 불통 주술의 상징이다. 이렇게 나오느냐. 홍준표는 어차피 당심에서 강점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는요, 이번에 이 경선 룰이 50대 50이 될 가능성이 큰데 외곽에서 승부를 걸겠다라는 거죠. 외곽에서. 그리고 당심은 어차피 노력해봐야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기한테 올 당심은 정해져 있고 해도 요만큼, 안 해도 요만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처럼, 과거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결을 할 때도 말이죠. 거의 대등했잖아요. 작은 차이로 윤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그때 당심은 윤 대통령, 바깥 민심은 홍준표였었거든요. 이제 그걸 다시 어게인, 바깥 민심을 외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지금 취한 게 홍준표고요. 오세훈은 반대로 바깥은 나름대로 자신이 좀 있다. 문제는 이 안이다. 당심이다. 그게 이제 윤 대통령 중심으로 가 있다라고 보고 이런 어떤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가 오세훈 본인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윤 대통령과 어떤 교감 하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얼핏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현재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2030 그룹이 또 있고요. 그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오직 윤 대통령을 외치는 분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집무실 관련해서도 간접적으로 대통령과 후보 간의 관계를 이렇게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진짜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내용은 이거였었죠. 황교안입니다. 황교안 이분은 말이죠. 국민의힘에 입당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복당을 안 하고요. 무소속으로 그냥 출마한다라고 합니다. 이분의 그 슬로건은 딱 한 개죠. 부정선거 첫 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놀랍게도 반응을 보였다라고 지금 기사가 되고 있죠. 문자를 보내왔다. 격려를 했다. 그것을 갖고 일각에서는요, 윤 대통령이 황교안을 미는 것인가? 그런 식으로 질문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예, 그런 판단은 오직 국민들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스카이 데일리에서는 이 기사를 굉장히 귀중 있게 크게 보도했더라고요. 응원 메시지를 받았다. 지금 응원 메시지 받았다라는 것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과 황교안 전 총리 간에는요 접점이 생겼죠. 현재 형사사건에 변호인으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황교안. 거기다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가장 큰 이유가 뭐니 해도 부정선거거든요. 그 계엄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황교안을 이렇게 지지 지원하는 것이 어쩌면 논리적으로 타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황교안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계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그렇고요. 그걸 떠나서 원래 황교안과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가 좋은 게 아닙니다. 검찰 시절에는 황교안이 압도적으로 선배였고 잘 나가던 인물이었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황교안 이분이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인사를 왔었죠. 주요 정당을 돌면서 신임 검찰총장으로서 예방 인사를 했었는데 그때 사진이 많이 찍혔죠. 지금도 황교안, 윤석열 이렇게 검색하면요. 그 당시 찍힌 사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 이후로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만나서 찍힌 사진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 정도로 관계가 멀고 실상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당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관계가 아주 좋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지시를 또 한 적이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당시 검사가 그것을 또 거부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분명히 악연이에요. 라인도 다르고. 그런데 지금은요. 일각에서는 그럽니다. 현재 윤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말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부정선거와의 한판 전쟁이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국민의힘 후보 중에는 이들 중에는 그 누구도 지금 부정선거를 받을 선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중에 반 정도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약간. 그렇지만 거기에 올인할 수 없는 어떤 형편도 있고 여기 소위 제도권화된 인물들은요. 부정선거 이슈를 갖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김문수 정도는 가능성이 좀 있다 정도고요. 그런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자신의 승부수로 삼아가지고 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은 황교안, 민경욱 이런 사람이 유일하죠. 그런데 민경욱은 출마를 안 하니까 황교안 한 명이 되겠죠. 자, 이러니까 윤 대통령이 여기에다가 분명히 자신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의 선택은 황교안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부정선거는 정말 문제는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요, 이렇게까지 논란이 된다 그러면요, 당연히 뭐 국정조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했어야 되는 일인데 아직 수사 한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오직 했으면 윤 대통령이 계엄을 했겠습니까? 이 계엄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지금 성공하지 못한 상태인데 현재 진행형입니다. 많은 어떤 폭로가 있었고 뭐 다큐도 뭐 훌륭하게 만든 다큐도 이번에 새로 나왔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고요합니다. 자, 그걸 황교안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선이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이벤트를 통해서 또다시
점화를 하고 국민적 어떤 계몽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이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인지 윤 대통령 지지 그룹이 과연 황교안에게 지지율로 보답할 것인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황교안에 대해서 지지율이 확 생겨가지고 김문수와 투톱으로 서로 간에 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막 경쟁하면서 막판에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 아닙니까? 김문수도 막 상당한 20% 좀 나오고 황교안도 한 20% 좀 나와가지고 서로 단일화 해가지고 그 컨벤션 효과로 단일화 효과로 인해 가지고 중도까지 확장이 되면서 이재명을 잡아버린다. 최고겠죠. 한번 그런 꿈을 꿔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